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1492년 이전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배우고 상상했던 것과는 정말 전혀 다른 세계가 그곳에 있었거든요.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아메리카 대륙에는 무려 1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냥 흩어져 산 게 아니라 아주 광대한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된 거대한 문명을 이루고 있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텅 빈 대륙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곳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문명들이 자리 잡고 있던 곳 중 하나였어요. 미국 헌법에 영감을 준 민주주의가 여기서 시작됐고,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더 거대한 건축물들도 있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먹는 옥수수, 감자, 토마토 같은 작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들의 유산이라는 거, 정말 대단한 업적들이죠. 아니, 대체 어떻게 이 모든 게 가능했을까요? 그 핵심에는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독특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땅과 하늘,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그런 세계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특별한 세계관이 대체 뭐였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의 여정은 뉴멕시코의 아주 외딴 협곡, 북미에서 가장 컸던 고대 도시 유적지 중 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여긴 그냥 오래된 폐허가 아니에요. 고대 아메리카 세계관의 비밀을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1000년 전 이곳은 버려진 곳이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식을 나누고 또 신성한 전통을 배우고 실천했던 아주 활기가 넘치는 대도시였습니다. 말하자면 당대 최고의 지식과 지혜가 모이는 허브였던 셈이죠. 고고학자들이 이곳을 발굴하면서 정말 놀라운 유물들을 발견했는데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동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증거들이었죠. 태평양 바다 건너 저 멀리 멕시코만, 심지어 중앙아메리카 정글에서 온 물건들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발견은 바로 초콜릿, 그러니까 카카오였습니다. 카카오는 여기서 무려 2000km나 떨어진 곳에서만 자라는 식물이거든요. 이 발견은 차코가 저 멀리 메소아메리카 문명의 핵심적인 의식이나 신앙체계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자, 바로 이런 연결고리들이 뭘 의미하냐면요. 두 아메리카 대륙에 걸쳐서 사람들이 하나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6개의 신성한 방향이라는 단 하나의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죠. 그들은 모두 중심 장소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지도상의 어떤 지점을 찾는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자연, 그리고 우주와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영적인 상태 혹은 장소를 만들려는 깊은 열망이었죠. 그래서 그 균형을 찾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6개의 신성한 방향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동서남북, 그리고 거기에 위, 즉 하늘세계와 아래, 지하세계를 더해서 이 6방향을 통해 모든 것을 연결하고 또 세상의 질서를 이해했던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이 똑같은 우주적인 설계도가 1600km나 떨어진 멕시코시티 근처의 거대 도시 테오티와칸에서도 발견된다는 거예요. 차코의 신성한 지하 공간인 키바나, 테오티와칸 피라미드 밑의 동굴이나 똑같은 원리로 설계됐다는 거죠. 자, 다시 차코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이곳 사람들은 이 신성한 기하학을 단순히 공간을 배치하는 데만 쓴 게 아니었습니다. 이걸로 시간을 지배하려고 했어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여기 보이는 푸에블로 보니토라는 건물, 이게 그냥 방이 800개나 있는 큰 건물이 아니에요. 이걸 만든 사람들은 거대한 시계이자 아주 정밀한 달력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말 그대로 돌로 만든 거대한 천문 관측기구였던 셈입니다. 보세요. 남북으로 뻗은 벽은 태양이 가장 높이 뜨는 정오를 정확히 알려주는 시계 역할을 했고요. 동서로 뻗은 벽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과 추분을 표시하는 달력이었죠. 심지어 창문이나 문 위치까지 계산해서 1년 중 해가 가장 긴 하지와 가장 짧은 동지를 정확히 알려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한 공원 관리원의 말처럼 하늘의 움직임을 읽는다는 건 삶의 모든 것을 계획하는 실용적인 도구였습니다.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추수를 하고 또 언제 중요한 의식을 치를지 모든 걸 하늘이 알려줬던 거죠. 이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균형과 우주적 질서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세계관이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퍼져서
여러 민족들을 연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절대 우연일 수가 없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넓은 대륙에서 어떻게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이 우주에 대한 공통된 이해는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수천 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마존 열대우림 깊숙한 곳에 있는 한 동굴로 가봐야 합니다. 바로 이 동굴에서 고고학자들이 아메리카 대륙 최초의 천문학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바위에 그려진 태양력이었는데 이게 무려 영국의 스톤헨지보다 8,000년이나 앞선 거였어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감이 오시죠? 최근 DNA 연구를 통해 모든 아메리카 원주민이 사실은 빙하기 때 수천 년 동안 한 곳에 모여 살았던 단일 집단의 후손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설이 나오는 거죠. 바로 그 시간 동안 그들이 함께 땅과 별을 관찰하면서 이 독특한 세계관의 기초를 다졌고 그 후에 각자 흩어지면서 이 지혜를 대륙 곳곳으로 퍼뜨렸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고대의 지식은 그냥 박물관에 있는 사라진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원주민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호피족이나 푸에블로족 같은 후손들에게 차코 캐니언은 단순한 유적지가 아닙니다. 여전히 깊은 의미를 간직한 자신들의 뿌리와 연결되는 신성한 조상의 땅이죠. 그래서 순례를 가는 거고요. 그들의 조상들을 이끌었던 이 핵심적인 가르침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그 일부라는 것. 그래서 자연과 균형을 이루며 사는 것이 곧 잘 사는 것이라는 생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돌보는지가 결국 땅의 건강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이 철학 말입니다. 한 호피족 장로의 말처럼 그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주 그 자체의 축소판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각자의 행동과 마음 상태가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내 안의 균형이 곧 우주의 균형으로 이어진다는 아주 심오한 통찰인 거죠. 아메리카 대륙의 근간을 이루는 이 오래된 지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위치는 과연 어디쯤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